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전주 MBC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재능과 또 적성을 살려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또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질을 발굴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곤 하는데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에서는 2023년 신년 특집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삶을 개척해가는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생활이 23년 차 키르기스탄 출신 나수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진안군청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호원대학교 다문화종합지원센터 부센터장 책임 맡고 있는 베트남 출신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도에 처음에 한국에 유학 오게 됐는데요. 저는 몽골에서 오는 파야르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전주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에서 국제의료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입니다. 현재 군산에서 베트남 음식점 전문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분야에서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수민 씨는 지금 진안군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네.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 저는 거기 2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 전에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 키우면서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편입을 했어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편입을 해서 사회복지학과를 따고 그 외에도 제가 한국어 교사, 사회복지사 다양하게 일들을 해오다가 저는 원래 이제 한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 보면 제가 보다 능력이 외의 일에 제가 도전할 때가 많아요. 제 한계가 도전할 때가 많은데 그 결과 제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돼서 이제 진안군청 직원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다가 이제 정착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김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도내 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활동하다가 올해 3월부터 교양과 지금 그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07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 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은 제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본국에서 이런 그런 복지 혜택들은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신기했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또 직업에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 사회복지 수혜자보다는 뭔가 좀 공부해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저하고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도 교수가 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야르마 씨는 몽골에서 오셨고 현재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신데요. 의료 코디네이터가 어떤 직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의료 코디네이터 일을 하면서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의료 코디네이터를 해외에서 직접 그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거기서 몽골하고 한국이 거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몽골에서 그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낯선 나라에 와서 아무래도 마음이나 몸이 아픈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변하고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저희가 도움을 많이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정말 몽골 분들 입장에서는 바야르마 씨가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낯선 나라에서 그분들의 가족이라고 생각은 해요. 가족처럼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수빈 씨는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저는 그 베트남 음식 그리운 마음으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처음에 용기 없었는데,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편, 살고 있는 사람 때문에, 네, 그래서 확실하게 베트남 음식 뭐 같이 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네, 남편분도 베트남 음식 잘 만드세요? 만들지 못하는데요, 잘 먹어요. 아, 네, 그럼 만드는 거 담당이고, 네네. 네, 이제 운영 담당. 네. 네, 알겠습니다.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뭐 보통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 언어 문제야 당연히 나오는 얘기지만 부직난도도 항상 꼽히더라고요. 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결혼 이민자가 원하는 서비스 지원 중에는 일자리 소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을 찾는 게 어렵다는 말이 될 텐데요. 나수빈 씨 같은 경우에도 결혼 전에는 키르기즈스탄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공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거기서 공대에서 의료기계, 항공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진안 완전 농촌 지역이라 네. 전공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죠.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고 굉장히 저희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실망감이 말도 못했죠. 근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대학교를 5년 동안 고생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물론 막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들 키우고 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이미 전문가, 직업을 가진 전문가 됐다고 자부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는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20년 전이라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제도 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일단 무엇을 하든 언어가 돼야 된다. 언어부터 배워서 하면은 무엇을 자기 갈 길을,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어 독학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제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준비를 오래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던 곳에서는 네. 어떤 한 분야에 이미 전문가가 되었는데 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네. 언어부터 정말 0에서 다시 시작을 하셨다는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은데요. 김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을 만날 테잖아요. 네. 이분들이 가장 일자리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고민하는 건 뭐냐면 대학교 들어가면 그 전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나와서 뭐 할 수 있을까 이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본인이 적성도 그런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재능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야르마 씨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살려서 이제 통역사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야르마 씨 주변에 있는 다른 이주민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저는 2008년도에 사실 유학생으로 고등학교 때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학생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여기 한국에 남아서 취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으니까 잘 아는데요. 그분들이 첫 번째는 언어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취업하는 게 되게 경쟁이 심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와 똑같이 주변 친구들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는 지역 군산에서 음식점을 시작하실 때 분명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가 시작할 때는 코로나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어요. 사람들이 뭐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뭐 오겠지 하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든 마음을 굳게 먼저 단단히 준비하고 시작해야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이 질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결혼 이주민들이 자신의 적성을 살려서 일을 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이제 그 다국에서 와서 사는 것만이라도 살면서 다양하게 소외감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소속감이 없다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소속감이 있으면 굉장히 그 살아가는데 큰 힘이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상대를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엄마들이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고 엄마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이들 보면 엄마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외국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큰 힘이 되는구나. 저도 많이 배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만큼은 저도 항상 당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도 항상 늘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결국은 이게 엄마로서의 자존감의 문제이고 아이들의 양육에도 나타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지연 씨도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엄마가 전문적으로 일하면 아이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건 그냥 오로지 취미로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잘하는 것은 일하면 이제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이 자존감이 높일 수 있어서 이제 엄마가 그 한국 사회에서 나가서 당당한 사람으로서 생활하면 아이도 그런 거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계신 네 분은 보면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분명히 일하시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뭐 긍지를 느낀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특히 저한테는 되게 힘들고 몸이 아픈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진료도 받고 건강해지고 다시 고향에 가는 모습이 되게 뿌듯해요.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럼 지연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나서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 보면 정말 내가 참 하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잘하는 부분 제가 잘 파악해서 이런 분야로 활동하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 어떨까 이라는 상담해주고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중언어 강사 활동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다문화 이해 강사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도문역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학생도 있어서 참 이런 때 보면 내가 일하는 보람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수민 씨는요? 제가 한국어 교사할 때가 제일 이렇게 보람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보람을. 그때는 한국으로 처음으로 왔는데 저를 이제 외부에서 가족 외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저잖아요. 제가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가나다라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 진출하는 거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그분이 한 분이 기억나는데 제가 수업하러 갈 때 항상 여기 상을 차려놓으세요. 뭐 무슨 찌개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요리, 커피, 콜라 다 이렇게 골고루 잘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괜찮다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서 그렇대요.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찾아와서 자기한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다양한 정보를 주어서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다 넣었다고 하면서 그분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부르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때 보람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빈 씨는요? 음식 만들면 남편이나 다른 가족분 갖다 주면 맛있다고 잘한다고 또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손님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있는 느낌 그런 거.
타지 생활 하다 보면 고향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음식 잘하는 데 가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 데서도 분명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이나 뭐 일자리 알선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 전부터 전라북도 토교육청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거점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이중언어 강사 양성 과정도 있고, 또한 우리 전주에 있는 글로건 그 인재교육원에서는 세계문화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또 사단법인 같은 차관버튼 같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한식조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이중언어 자격증이라든지 파스타 그 자격증과 다양한 그런 교육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각 대학교에서도 지금 무료로 이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교 이제 그 학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많지만 그분들이 하고 이제 교육 받고 자격증 취득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사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드는 거죠. 힘든다고 호소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확장해 나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취업 위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은 창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선 창업하신 선배로서 네. 이주민들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진짜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처럼 뭐 음식점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처럼 뭐 베트남 마트, 아시안 마트 그런 거 시작할 거면 먼저 한국 식당 가서 장사하는 법부터 배우거나, 그리고 보통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말 빨리 배우고 싶으면 식당 가서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당 먼저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많은 거 얻고 나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장사하려면 또 돈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 뭐 내 생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2, 3천만 원 필요한다면 할 것 같으면 한 5천이나 더 그 이상 준비하세요. 장사 안 되면 망해요. 처음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집에서는 또 주부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엄마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워킹맘으로서의 어려움은 선주민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친정도 멀리 있죠. 또 별로 아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셨는지가 궁금한데 먼저 바이르마 씨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출산할 때 그때 코로나가 터진데 둘째가 나왔는데 친어머니께서 못 오셔가지고 제가 혼자 이렇게 육아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애들도 봐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처음에는 어렵고, 근데 이제는 갈수록 조금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린 상황에서 네. 이제 일하러 나가셔야 할 때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 보내고 제가 이렇게 출근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고. 네, 그러니까 다행히 어린이집이 없었으면은 사실 일하기 어려우셨겠네요.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편도 다행히 너무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아요. 네. 이수빈 씨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뭐 네. 아이들 키우는데 이걸 어떻게 일과 가족을 분리하시나요? 저는 제 남편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 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남편분이 아이들을 돌봐주신 건가요? 남편이 저보다 더 잘 말해요. 네. 근데 이 영업, 제가 자유 영업이잖아요. 네. 만약에 직장인이면 일하는 시간이 정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예, 하루 뭐 4,
3-4시간 잘 적도 있고 네. 예,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보통 남편이 애기 뭐 어린이집 보내주고 그다음에 자기 볼 일을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죠. 쉴 때도 없고 어린 아이랑 함께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들 말한 것처럼 엄마가 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밖에 나가야 애도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근데 함께 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아쉬운 거예요. 네.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이주민 분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어리고 또 시댁의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이가 그 친정 나라에 가서 자라야 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결혼 이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 또 소질을 발굴하면서 개발하면서 일할 수 있으려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기잖아요. 예. 이 제도 여러 가지 뭐 나라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도 비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언어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연결해 주는 거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본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IAC 시대라 그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한국 사람들도 사실 많이 앞으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2가지 직업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많아서 저는 이게 한 가지 직업으로 만족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진짜 공감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는 지금 못 살아요. 한 가지만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준비되는 사람만 성공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은 받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국가 자금도 잘 되어 있고요. 또 각 대학교에서도 잘 지원해주고 또 지방지자체에서도 그 교육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해서 공부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리가 없다고 해도 이제 있어도 본인이 준비 안 되면 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뭐 여기에 강조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네. 무슨 일을 하든 한국어부터 먼저 배워라. 네, 그렇죠. 한국어부터 배우고 나면 차근차근 이제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학력 고시 뭐 시험 같은 거 보고 볼 수도 있고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높여가지고 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노력조차 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하면은 어렵다는 얘기죠. 본인이 준비 자세가 안 되면.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들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 놓아야 하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60세까지 뭐 우리는 뭐 취업을 하고 뭐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100세 시대잖아요. 저는 앞으로 100세 시대를 위해서 퇴직 이후의 삶을 더 그려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자꾸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오기 마련이니까 항상 제 기본적인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많은 후배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교육에는 나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해서 공부하세요. 좀 뭐든 응원하겠습니다. 네. 건강이라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프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이 TV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국말 열심히 배우시고 네, 한국 문화도 그리고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문화 여성 네 분과 함께 결혼 이주민들의 일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질 높은 일자리와 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서 올해는 더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